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데일리 방송에서 더킹 방송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리더스탁 전문가가 리턴즈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는 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듀, 안녕 했었었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이제 그 리더스탁 전문가의 더킹 방송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제 덕이 있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꾸준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말씀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코스닥의 성장주 업종에 집중하시고 성장주 업종 내에서 특히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대장주로서의 섹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주네, 뭐 기타 뭐 정치적인 테마주네, 뭐 이런 종목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그죠? 남북경협주 이런 것도 현혹되지 말고 꾸준하게 코스닥 상방을 바라보면서 지수 상승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적중하면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그쵸, 코스닥의 반도체주.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매도하라고 그랬고, 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들이 좋지 않다. 그동안에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들 보시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극명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폭의 하락 진행되었고요. 반면에 이제 제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았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말이 아니라 요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방향을 더욱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 얼마나 더 제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 더킹 방송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굉장히 명확하고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새로운 이 방송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 뒤에 뭐 화면도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따가 제가 좀 그 설명해 드릴 건데 그 강의에 대한 부분들 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종목을 또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역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동일합니다. 세트장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전화번호는 똑같아요. 1899-0294번이죠. 맞습니다. 1899-0294번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올려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방송 후반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리뷰를 바로바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강의에 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더킹, 왕 중의 왕, 리더스탁의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 함께 소통하는 방송 더킹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린 지가 그 정도 시간이 됐고, 저도 이걸 방송을 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그 약간 좀 왕 중에 이제 왕을 계속 이제 대결하는 그런 약간 느낌의 방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비드 전문가한테는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지만 제가 조금 더 수익률이 좀 괜찮고 뭔가 이제 추천 종목들이 좀 더 잘 간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좀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또 새로운 전문가가 또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챔피언 타이틀을 닫고 이제 방어전을 치르는 거고 또 새로운 도전자를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이제 승부를 하고 이제 뭔가 이제 대결을 해서
뭔가 이제 성과를 내고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재미도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제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따라오신다 하게 되면은 주식으로 때 수익 내는 게 또 굉장히 재밌고 쉽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3개월 동안의 방송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 어떤 종목들이 좀 주도적으로 잘 올라갔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종목을 잡는지에 대한 제 방법들의 노하우를 본방송을 통해서 싹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시간, 저의 그동안의 이 더킹 방송의 총 망라가 되는 시간이니까 지금서부터 시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리 없이 잘 따라오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씩 또 점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키포인트가 될 만한 강좌 내용들 하나씩 살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잘한 일, 정말 저의 스스로도 뿌듯하다고 생각한 일, 그 많은 사람들이 제약업종이 거품이 끼었네, 못 가네 라고 그쵸 이야기할 때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장이 일시적으로 눌린다고 한들 코스닥의 장세는 멈추지가 않았으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놓치면 안 되신다고, 그쵸? 지금의 장세는 성장주 장세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이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할 때 이게 그 심리전이에요. 멘탈 싸움입니다. 이 멘탈이 이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툭 한번 밀려가지고 장이 막 2% 이상 빠지게 되면은 종목들이 대충 한 4에서 7%가량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 중이었다가도 갑자기 손실로 전환되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아,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이거 마이너스 10, 20까지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난리를 피게 되면은 야, 제약주 이거 끝났나 보다. 이제 남북기업주로 가야 되나 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멀쩡히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엉뚱한 거에 고점 매수해가지고 주식에서 뭐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속칭 이제 물렸다. 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시게 되면은 현금이 계속 줄어들어 버려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점점 압축이 됩니다. 점점 압축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쪼들리는 거죠. 주식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데 수익 중인 종목은 없고 마이너스 종목이 계좌에 1개, 2개, 3개, 4개, 5, 6개, 7, 8, 9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죠. 본래의 원금까지 올라가질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방향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 선장이 키를 잡고 이게 딱 선원들한테 가는데 북쪽으로 가야 된다, 남쪽으로 가야 된다, 동쪽으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이제 그 뭐 투자 판단 때문에 동분서주 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확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현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제 주봉상 차트와 월봉상 차트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차트상 흐름을 볼 때 일봉상 추이를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제도가 15%였던 시절에서 30% 시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왔냐면은 일봉상 추이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면은 자, 등락폭이 15%였던 시절, 위로 아래로 한 요 정도까지만 왔다 갈 수 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은 상한가 제도가 30%죠. 30%로 바뀐 이후서부터는 등락폭이 이만큼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 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봉상 추세가요. 그래서 이 정확도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주봉이라든지 월봉상 차트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압축시켜 놓은 게 그쵸? 주봉상 캔들 하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뭔가 농축이 돼 있어요. 압축이 돼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높고 유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종목을 볼 때 이 중장기적 흐름, 주봉상, 월봉상 흐름을 통해서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을 많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제가 더킹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이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잘 찍힌 이런 종목들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투 매매를 좀 좋아하실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예. 단타 매매가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트레이딩 스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스킬은 필요 없어요. 장중에 일정한 가격선 안에서 사기만 잘 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주식의 가장 기초이고 초보 단계 매수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면서 단타 매매로 승부를 내겠다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장기 투자 못하는 사람 중에 단타 잘 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단타 매매도 잘해요.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원리를 깨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장기 투자 종목 매수 포인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방법으로 이 중장기 관심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이 공략 제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매매 복귀를 하면서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사례 종목을 통해서 이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전이다 생각하고 화면을 전환해가지고요. 차트상 흐름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략주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시 종목으로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디포스트라는 종목 한번 흐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방송들을 계속 시청을 하셨다면은 이 차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그 눈에 이제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선이 이제 몇 개 지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동평균선 아닙니다. 제가 이 주봉상 차트에서는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게 일목산인이라는 일본의 투자자가 주창한 그렇죠. 일목균형표의 흐름입니다. 이 일목균형표는 이제 5개의 궤선을 가지고 만들어낸 보조 지표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 그리고 이 후행 스팬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복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들어오는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네모칸 쳐놓은 자리. 자, 여기가 어떨 때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을 하냐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연한 회색선이 위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색 선이 연한 게 하나 있고 진한 게 하나 있죠. 이 연한 회색 선이 뭐냐면은 연한 회색 선은 전환선이라고 부르는 선이고요. 이 진한 회색 선은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동평균선처럼 계속 이제 역배열 상태로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 전환선이 밑에 깔려 있고 기준선이 그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이게 크로스가 발생이 돼요. 전환선이 밑에 있고 기준선이 위에 있는데 잘 보세요. 전환선이 위로 올라오고 기준선이 아래로 내려가주면서 마치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크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한색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진한 회색선이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주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선이 그쵸 상방, 기준선이 밑으로 깔리면서 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크로스가 나오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어요. 바로 저런 이 흐름들이 이 주식의 시세를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목균형표상 전환선과 기준선의 그쵸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추세 전환의 흐름, 중장기적 흐름을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떨어졌었던 종목이 이제 상방으로 가겠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분홍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분홍색 선이 후행 스팬이라고 부르는 건데 왜 후행 스팬이냐면은 봐보세요. 주가는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이 핑크색 선은 지금 뒤에 뒤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시죠? 주가의 현재 시세는 여기 있는데 후행 스팬은 여기까지만, 핑크색 선은 여기까지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뒤따라오는 선이다라고 해서 뒤후자, 단일 행자 붙여서 후행 스팬이라고 부르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 핑크색 선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에 위치해 있다가 그죠? 시세가 다 빠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아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이 핑크색 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횡보를 하게 되면서 캔들 위로 올라와 주는 과정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 현상, 그리고 이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오는 현상, 이게 동시에 포착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주봉상 추세에 있어서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종목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시세가 상당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더킹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중장기 공략 제시 종목으로 말씀을 많이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종목의 추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은 대략 한 8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차트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봐보세요. 6만 원이죠. 6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흐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은 6만 원이라는 자리,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했었던 전환선과 기준선의 크로스, 후행 스팬의 주가 돌파. 그죠? 자, 그게 나왔던 자리를 대비해서 주가의 시세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6달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6달 동안의 종목의 상승 추이가 12만 원 선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6만 원에서부터 종목이 12만 원까지 가게 되면 상승률이 100%입니다. 주가는 2배 올라간 거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장기 집중 투자 종목으로 6만 원 선에서 미리 선정을 해 놓으셨다 하게 되면은 지금 주식이 엄청나게 해피하죠. 종목이 이제 100%짜리 수익 종목이 딱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하나 이제 그 주식 투자 계좌에 꽂아놓고 계시게 되면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원금 회복이라든지 혹은 내 투자 자산을 한 그 50% 이상, 절반 이상 수준 이상 올리고 싶다. 혹은 이제 2배까지도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목표들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종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종목을 살펴보면서 이것저것 매매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갈 만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의 격언 중에 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계란 뭐 여러 개 바구니 담아서 가면은 손도 2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너무 힘들죠. 예. 계란을 뭐 한 바구니 들고 다니지 이걸 누가 뭐 여러 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수익을 내는 데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 개 종목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종목이 상한가 간다고 해도 별로 계좌에 도움 안 됩니다. 비중이 실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목의 비중을 과감하게 실어서 투자를 한다게 되면은 그렇죠. 상방 쪽으로 100%대까지 열려 있는 종목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그렇죠. 네, 종목 선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는 자리 바로 여기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집중 투자, 공략, 매매 타이밍 바로 저희가 매수 포인트 저기서부터 종목에 대한 분석과 매수를 시작을 하셔야지 그렇죠. 중장기적 시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저의 이제 주봉의 차트를 보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해드렸던 이 흐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월봉상 차트 추이를 보는 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종목 중에 월봉상 차트 추이를 좀 설명을 해드릴 사례 종목을 하나 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MG매드였었는데 오늘 보게 되니까 사명이 다른 걸로 바뀌어가지고 전환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종목은 조금 잠깐 이따가 좀 말씀드리려 하겠고 휴메딕스라는 종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휴메딕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휴메딕스라는 종목이 현재 그 월봉상 차트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략 한 32,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되어 있는 가격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월중 저점선 한 32,000원 선에서 거의 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횡보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장기간 횡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월봉상 좀 저점을 잡았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메딕스가 과거에는 한 10만 원대까지 했었던 종목인데 한 3만 원 선 정도까지 3분의 1 토막으로 크게 하락을 해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만 원 선에서 한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횡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옆으로 기었으면은 이 휴메딕스라는 종목이 월봉상 큰 대바닥을 좀 잡았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위치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빨간색 화살표가 또 등장하는 게 확인이 될 텐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 빨간색 화살표에 대한 등장을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이건 뭐냐면은 제가 OBV라는 지표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화살표인데 거래량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의 이제 월봉상 큰 흐름 속에서 저점에 강력한 매수 흐름이 포착된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매집이라는 표현들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시장에 좀 자금력이 세다고 불리운 이제 큰 손들이 자금력을 대량으로 가져와 가지고 저점에서 물량을 강하게 매수 드라이브를 걸어버리게 되면은 이 거래량 흐름에 있어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그 거래량의 흐름이 변화한다 하게 되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를 통해서 포착을 해버리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상 긴 추세 속에서 종목이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있으며 저점이 확인된 자리에서 빨간색 화살표, 뭔가 대량의 매집 흔적들이 확인된다 하게 되면은 그 종목을 역시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상 저점에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은 그 종목의 상승 추이가 상방으로 또 상당히 많이 열리게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50%, 100% 확률뿐만이 아니라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200%, 300 혹은 400, 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바로 이 월봉상 큰 흐름 속에서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메딕스 같은 종목도 제가 지난 이제 더킹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2017년도 12월 장세가 사실 그때 당시 많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잘 올라가던 지수가 800선 고지 앞두고서는 툭툭툭툭 밀려 떨어졌던 시대가 바로 2017년도 12월인데 이 휴메딕스라는 종목은 그렇죠.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 이상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2018년도 1월 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드렸던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했었던 35,000원 선에서부터 접근했다 하게 되면은 그죠? 한 달 동안 주가의 상승 추이가 30% 이상 나오는 종목을 계좌에 꽂아놓고 홀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MG매드라는 종목이 캔서롭이라는 종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 차트에서는 좀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I자인가요? 네, 캔서롭 확인되네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과거 사명이 이제 MG매드였는데 사명을 캔서롭이라는 회사로 사명을 좀 변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또 월봉상 차트 화면을 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더킹 방송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바로 이제 한 3개월 전인가요? 10월 달에 더킹 방송을 제가 이데일리 방송을 첫 출연하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드렸던 공략주가 바로 MG매드였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한 16,000원 정도가 됩니다. 16,000원, 17,000원 정도 선. 그러니까 이 월봉상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했던 바로 이 시기에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종목을 저의 이제 리더스탁의 엄선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16,000원 선에서부터 주가가 얼마까지 갔냐면은 48,550원까지 최고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42,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대략 몇 배죠?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2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되었어요. 이 종목 수익률이 200%까지 찍히게 되니까 아무리 다른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상승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좌 수익에 있어서도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게 되었죠. 이런 종목을 저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한 종목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계좌가 한 방에 원금 회복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조금씩 매매를 해가지고 누적 수익을 쌓아가겠다. 바로 그 투자 방법이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있는 방법인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 거예요. 매일매일 종목을 찾아야 되죠. 찾은 종목 안 가면 스트레스 쌓이죠. 그리고 올라가는 듯 싶다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이 종목을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고민이 쌓이기 때문에 그쵸 매일매일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나 지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캔서럽 같은 종목, 그러니까 MG매드 같은 종목을 미리미리 선정해가지고 제가 제시드렸던 자리에서 미리 사놨다면은 벌써 수익률 자체를 더블 이상까지 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고 이 종목 하나로 인해 가지고 계좌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킹 방송을 지금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이유도 왕 중의 왕으로 나올 수 있던 이유도 이 종목 때문이었어요. 이거 한 방에 다른 종목의 수익이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현재 그쵸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월봉상 차트 한번 잘 보세요.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제 월봉상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했던 자리를 한번 집중도 있게 한번 잘 보실 바도할게요. 이 종목이 16,000원 선에서 대략 한 14,000원 정도 되는 자리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종목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를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의 역사적인 흐름 한번 봐보세요. 월봉상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가장 높았을 때는 4만 원입니다. 근데 15,000원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가 있다는 거죠. 2분의 1 토막 이상, 그러니까 반 토막 이상까지 떨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비싸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자리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월봉상 차트에서 이렇게 큰 저점이 잡히게 되면은 그죠 월중 대저점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월봉상 대저점 자리에서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죠. 이 빨간색 화살표는 OBV라는 거래량 지표로 만든 건데 그 지표는 그쵸? 거래량의 변곡을 포착을 해주는 자리이다. 이 MG매드라는 종목이 15,000원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을 갖질 않아요. 어차피 그 가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종목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관심에서 다 멀어져 있는 사이에 어떠한 정보력이 있고 그쵸? 자금력이 있다는 투자 주체는 이 종목을 15,000원 인근에서 강렬하게 샀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식 투자도 이게 눈치 싸움입니다. 좋은 종목이 있고 떨어질 나쁠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종목에 대한 흐름을 먼저 알고 있는 투자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정보력 있는 주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매매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미리 종목을 최대한 싼 가격에 사놓을 거예요. 우리 그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김포 뭐 이쪽 일대 지역이 뭔가 부동산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정보를 취득한 그런 투자자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런 그 정보들이 시장에 나뒹굴 때 그때 사는 게 아니라, 그쵸?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만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그쵸? 티 안 나게, 우리 똥값에 와 있는 그 부동산을 미리 사놓고, 그죠? 쭉 있다가 이제 갑자기 부동산 붐이 일고 갑자기 그쪽에 뭐 새로운 시설이 건설된다, 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 뭐 지하철이 나온다, 뭐 공항이 들어온다. 라는 그런 재료들이 하나 툭툭툭 나와주면서 땅값은 2배, 3배, 4배, 5배, 10배 막 이렇게 떠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정보력이 쓴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미리 땅을 엄청나게 사놓은 상태에서 10년 뒤에 자식한테 그냥 증여를 해서 그죠? 떼부자가 돼버리는 거죠. 노후자금 대책 끝. 왜 근데 주식은 그렇게 안 보세요? 똑같은 투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 재료라든지 어떤 이런 시장에 노출되기 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내용 정보들이 그렇죠. 함축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적정한 시기에 재료가 딱 노출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전에 먼저 종목을 사는 주체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확인하기 힘들죠. 왜? 우리는 개인 투자자니까. 정보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력이 없는 투자 주체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 가장 명확한 도구가 바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주의 있게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세요.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봐보세요. 자, 월봉상 차트에서 자,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저점 영역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누군가는 이 종목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영역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해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김포가 땅값이 올라가라는 정보가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김포의 땅을 누군가가 뭐 난다긴다 하는 그 난다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한 100억 원어치를 이제 기대를 딱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저 양반은 저기 땅을 왜 사는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저는 주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궁금해요. 저기서 매수하는 주체들은 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저 종목을 저 자리에서 강하게 매수하는 걸까? 의심하고 분석합니다. 그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재료들을 열심히 찾아보는 겁니다. 이 종목의 미래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앞두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목이 재무적으로는 문제는 없는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종목을 저는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100% 집중 투자. 은어로 이제 뭐 몰빵이다라는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투자까지도 저는 그쵸 굉장히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의 고수이면 고수일수록 그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 올라갈 종목과 떨어질 종목이 구별되지 않는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종목을 상대하지만 올라갈 종목이 명확히 보이는 주식 투자의 고수는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집중합니다. 여러 종목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선정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상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어요. 주가가 밑으로 밀리기보다는 위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죠? 종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위쪽으로는 굉장히 높게까지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장기로 집중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죠. 자, 그래서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는 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종목을 분석한 뒤에 재료가 파악이 되고 여러 가지 기업적인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재료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런 재료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 종목의 시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인근까지 상승을 했고요. 수익률 200% 이상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월봉상, 주봉상 흐름을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 예, 이 종목들이 바로 지난 더킹 방송의 이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 제시를 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 첫 방송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시즌 첫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캔서롭, MG매드였는데 오늘 제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오늘 또 이제 또 수익을 또 크게 터트릴 만한 그런 종목을 하나 또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문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좀 숙명이고 사명이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 상바로 또 많이 열려있는 종목들을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재미없게 그냥 종목만 드리면은 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온라인 공개 방송의 주제를 좀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금 이제 그 창피할 수도 있는 그 예, 용어이긴 한데 우리 수요미식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었죠. 예, 수요일마다 이 맛집에 대해서 이제 막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약간 차용을 해서 저는 이제 수요 주식회다. 수요 주식회. 예, 이 수익이 필요한 이 주식인들의 예,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주식회를
첫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일주일 장세 중에 이제 중간 시점이 수요일 날 장세에 대한 점검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장세를 통해서 가져가야 될 업종이 무엇인지 강의를 해드리고 투자 전략과 함께 이 추천 제시 종목이 같이 제공이 나가는 방송입니다. 상당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 첫 번째 수요 주식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투자25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또 올려주셨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마 또 제약업종들을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요새 뭐 제약업종들의 상승 흐름이 또 괜찮고, 그리고 제가 뭐 타이틀 하나 갖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을 제가 지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이 사라고 그토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별명을 좀 쑥스럽네요, 이것도. 제약바이오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별명까지 좀 지어주셨습니다. 너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꾸준하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별칭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웬만해서는 또 제약주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니라 다를까 또 제약업종에 상담 문의가 또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종목은 또 제약업종 하나 또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왔는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1번님이 제약주 전문가님이라고 불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약주 전문가님, JW 신약을 9,200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은 40%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약주 전문가가 한번 JW 신약을 한번 같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중해그룹주죠. 중해그룹주가 이제 어제장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 해서 이름 사명 자체를 JW 신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지주 계열사 중에 가장 이제 핵심 이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JW 중에 제약도 상승을 했죠. 그에 따라서 JW 신약도 같이 상승 시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모양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가량 좀 하락을 하면서 눌려주는 시세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주봉상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종목의 상승세를 상방으로 훨씬 더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 봐보세요.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했었던 자리들을 한 번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차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전환선과 기준선에 크로스가 발생된다 하게 되면은 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이 종목이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흐름이었냐면은 자, 보세요. 이 13,000원짜리 종목이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당겨 드릴까요? 자, 화면을 조금 더 길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이때 당시 13,000원 정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밀렸어요. 얼마까지 밀렸냐면은 대략 한 7,5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하락하던 이 종목이 이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게 되면서 추세가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죠? 근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락 추세에서 추세가 바뀌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재 빨간색 화살표가 한 번 더 등장했어요. 이거는 상방으로 돌리기 상당히 좋은 모양새의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정밀적으로 수급이라든지 흐름들을 더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주는 지역이 바로 이제 투자자의 매매 수급을 나타내는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 그 캔들이 굉장히 강하게 땅 터져 있는 그런 모습이 한번 확인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연기금의 이제 투자 수급을 나타내는 캔들입니다.
연기금의 투자 수급이 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투신계 자금들도 소량이나마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좀 매도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기관계 자금들이 이 종목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이가 다시 하방으로 꺾이기는 어렵고 상방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해그룹주는 2018년도에 또 신약 개발 과정에 또 상당히 많이 일정이 있어요. 표적 항암제 분야가 또 임상 실험이 2018년도에 또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공시 내용이 미래에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과정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주가가 점핑 되기 때문에 이 중에 그룹사들도 관련된 그런 R&D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가를 위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계기들이 2018년도에 또 한 방씩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팔아야 될 종목이 아니라 홀딩을 해야 될 종목이고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잡아서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이 있는데 이 기준선 자리가 현재 한 8,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25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홀딩 할 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만 원, 적어도 만 원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 원의 시세가 돌파된다 하게 되면 그 위로도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가격 전략은 8,250원이라는 짧은 손절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목표 가격을 1차적으로 만 원. 그래서 1차 만 원 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상담 받으셔가지고 2차 목표가를 한 번 더 높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코스닥 상승 추이에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거는 매도가 아니라 홀딩 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종목 살펴봤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네요. 네, 제가 시간 완급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사랑합니다 또 등장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요. 사랑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부탁합니다. 9,100원 매수했어요.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요? 0886번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 또 사랑합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를 또 그냥 또 무시를 하기에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차트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이제 주봉상 차트 화면인데 움직임이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가 한 차례 등장을 했죠. 연한 회색선이 진한 회색선을 아래에서 위로 쳐 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고 추세 전환의 흐름이 여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지금 현재 수급들이 긍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일단 차트의 모양으로 봤었을 때는 괜찮은 상황, 그리고 11,000원이라는 자리에 목표 가격을 저항 가격을 돌파를 한다 하게 되면은 이 위로 시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000원 위로에서 과거의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 대략 한 12,5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목표 가격이 아까 보셨던 뭐 JW 신약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낮아요. 왜냐면은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이 기업 자체가 그쵸, 이 과거 이제 전통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 전통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약간 좀 쇠퇴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의 투자이거든요. 근데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 산업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업황 분위기 자체가 약간 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목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잡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오늘 뭐 중공업 건설주들 좋았었죠. 봄철 경기가 오기 전까지는 좀 시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한 12,5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표가 12,500원 선 제시드리를 하겠고요. 손절 라인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던 전고점 자리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딱 떨어지는 만 원이네요. 그래서 손절가 만 원 잡고 목표 가격은 12,5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살펴봤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시간이 벌써 지금 다 돼버려가지고 종목을 더 봐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적응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종목을 좀 더 많이 봐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면 제가 좀 더 많이 보여드려 하겠고, 그리고 그 방송이 또 최근에 또 개편이 돼서 지금 이데일리 TV 이 뒷방송에 또 이제 종목 상담을 이제 가장 주력으로 해주는 또 방송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또 상담 못다한 것들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넘어가서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수요 주식회를 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온라인 공개 방송입니다. 수익이 필요한 이 주식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뭐 여러 말 하기보다는 사실 뭐 제시 종목 통해서 수익 내는 게 가장 최우선이죠. 그래서 이 리더스탁이라는 사람의 제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수요 주식회라는 이름만큼 좀 품질이 높은 그리고 이제 정보가 명확한 그런 방송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내일자 그리고 일주일의 장세를 미리미리 저와 함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 역시 제약주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